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몸이 움츠러들고 뻣뻣해질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찬바람 불 때 또 찬 데서 자게 되면 입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인지 또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 그 원인을 꼭 파악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방내과 전문의 이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의 근육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안면에 정말 마비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증상이 안면 신경 마비가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안면신경 마비를 설명하기 전에 안면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우리 뇌에서는 12쌍의 뇌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 7번째 신경이 안면신경이 되겠습니다. 안면신경의 역할은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주로 하고 혀의 일부에서는 맛을 느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마비가 된다면 얼굴 근육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 얼굴 근육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너무나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찬 데서 자게 되면 입이 돌아간다. 어르신들 정말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 날씨와 안면 신경 마비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 그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네. 날씨가 추워졌을 때 입이 돌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안면신경이라는 것이 안면신경 마비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안면신경 마비가 단일 병명은 아니고요. 원인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벨마비입니다. 벨마비 이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벨이라는 것은 벨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스코틀랜드 의사 이름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벨마비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 중에 하나로서 바이러스 침입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했을 때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처럼 벨마비도 바이러스 질환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을 때, 그러니까 몸이 약해졌을 때 자주 잘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날씨가 추워지는 새벽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이나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네. 뇌경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뇌종양으로 인한 질환 중에서 안면마비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벨마비 말씀드렸던 것을 말초성 안면마비라고 말을 하고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안면마비를 중추성 안면마비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게 안면 신경마비의 종류인 말초성 안면마비 그리고 중추성 안면마비인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의 원인으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의 손상, 뇌종양 등이 있는데요. 뇌 속의 병변이 원인이 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대개 이마 주름이나 양쪽 눈 감기 등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입 주변에 마비 증상이 있는 편이고요. 전신 증상인 상하지의 편측 마비, 감각 저하, 언어 장애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벨마비가 대부분이고 네. 그 밖에도 대상포진의 일종인 램지헌트 증후군, 종양 등으로 인한 신경 손상 등이 있습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중추성과 다르게 환측의 이마 주름이 잡히지 않고 눈 감기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안면 신경마비의 증상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처음부터 바로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심해지는 건지 어떻습니까? 벨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벨마비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한쪽,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으로 머리가 아프다든지 귀 안이 먹먹한 느낌, 귀 뒤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증상만 가지고 처음에 환자들이 내가 앞으로 안면마비가 오겠구나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발생하고 나서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면마비가 생기게 되면
안면 신경이 우리 얼굴에 분지를 나눠서 가게 되고 그 분지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증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 주변에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마비된 쪽의 눈을 감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안 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이마 근육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마 주름이 지어지지 않고 볼과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양치질을 할 때도 물이 한쪽으로 새게 됩니다.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상당히 어색해지고요. 네. 그렇군요. 안면 신경 마비. 그럼 이제 이게 어느 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내 얼굴 근육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게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안면 신경 마비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가 진단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평가 방법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얼굴이 좀 뻣뻣하고 뭔가 평소랑 다른 느낌이 든다 하시면 병원으로 꼭 가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일단 제가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신경의 기능을 얼굴 부위별로 10가지 동작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움직임 정도를 점수를 매겨서 마비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평가를 통해서 안면신경 마비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마비는 0점, 정상은 4점으로 해서 총점 40점 만점으로 계산하게 되고요. 네.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안면신경 마비 정도를 측정해 보는 것은 유용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랑 다른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뭐 증상도 나타나고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좀 안면 신경마비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아까 제가 중추성 안면마비, 말초성 안면마비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추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뇌 실질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안면 신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안면마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중추성 안면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증상 구분은 비교적 명확한데요. 중추성 안면마비가 의심이 된다면 당연히 정밀 검사를 통해서 뇌의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말초성 안면마비가 명확하게 의심이 된다면 처음에는 특별한 검사가 필요하진 않지만 치료를 어느 정도 해보고 평소랑은 일반적인 경과를 따르지 않고 증상이 호전이 더딜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주변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안면신경 마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밀 검사까지 한번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 구안화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면 신경마비라고 하는데 이게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연예인들이 안면 신경마비가 와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기도 했거든요. 예. 어느 나이대에 제일 많이 또 자주 발생하나요? 그러면 죄송한데 안면 신경마비가 네. 구안화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안화사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입과 눈이 돌아간다는 네. 뜻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예. 이제 나이대별로 본다면 어느 나이대에 잘 발생을 많이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네. 찾아봤는데요. 네. 작년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보통 5, 60대에서 44%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중에서 벨마비에 한정한 얘기가 되겠고요. 5, 60대에서 44%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에서, 그러니까 10대, 20대, 29세 이하를 봤을 때도 1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얘기는 최근에 어린 학생들도 진료실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걱정도 많이 크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남자, 여자 총 합계는 거의 비슷한데 40대까지는 남자가 더 많고요. 네. 50대는 남자, 여자가 비슷하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가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합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 년 전에 네. 실제로 이 안면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그 한의원을 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저는 이제 좀 겁이 나가지고 바로 병원을 가서 괜찮아졌는데 만약에 좀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방치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방치하는 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초기 치료는 치료 경과를 좋게 하고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보통은 1, 2주 동안을 급성기라고 보는데 급성기 동안은 신경마비가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신경마비를 억제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마비된 신경이 초반에 회복이 잘 되고 나중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네. 우선 병원을 찾으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무저항요법이나 한약치료, 약침, 침치료 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무저항요법부터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오른쪽 얼굴이 마비된 환자인데요. 마비된 부위 반대쪽인 왼쪽 입주위에 혈자리에 침을 먼저 놓고 안면부 무저항요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틀어진 안면 근육을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신경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순히 안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정상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신경근육 재훈련 수기요법을 통해서 뇌를 재교육시켜서 안면신경과 각각의 근육을 올바르게 맞춰주는 것이 무저항요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네. 방법은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조직의 고유수용성 감각을 자극해서 기능과 근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때문에 회복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방내과 전문의 이희범 원장과 함께 안면신경 마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증상 나타나는 병원으로 감사하고요. 안혜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오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비행기와 열차가 잠시 멈춥니다.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시작 시간인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선 이제 열차 운행 시간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항공기 이착륙도 시험을 보는 전후 35분간 늦춰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좋은 시험 결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